최근 뉴욕 증시가 셧다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버블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기업은 굉장히 탄탄한 실적과 성장과 인프라 수요에 증가 힘입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분석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그러면서 여전히 고점 논란에 있는 이 다른 섹터와 함께 전체적으로 셧다운 이후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는 전략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셧다운 이후의 상황들과 투자 포인트, 진짜 고점인지 좀 판단하면서 시장 향후의 움직임 예측하는 포인트,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헤맬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좀 캐치를 해서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임박을 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요구 수용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아마 셧다운을 겪게 될 거야 하면서 으름장을 놓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연방정부가 폐쇄가 되면은 정말 셧다운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통은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이러니하게도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셧다운 우려 속에서 8월 구인 건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9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 하방 요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우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0.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엔비디아도 2.6%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또한 0.3%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10년물 금리 4.5%까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라? 예상했던 것만큼 괜찮네? 라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이거 고점이다. 이거 이제 진짜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번 상황은 조금 양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고점을 평가받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진짜 고점 이후에 하락을 준비하는 거니까 마지막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도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쩌보면 학습 효과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셧다운이란 공포감이 들 수 있는 이 단어가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셧다운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셧다운 시에 발생하게 되는 이 주식시장의 변동 속으로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래도 이것 또한 스무스하게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왜 그러냐? 그건 뒷부분에 제가 차례대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셧다운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왔고 그 기업 중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까지 좀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결코 근데 이 상황 쉽게 볼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또 낙관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 놓고 있을 수 있으나 이 상황은 어쨌든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요.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 셧다운 임박이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만큼 주식시장을 더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게 낙관론 때문에 그냥 관성처럼 치고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충분히 큰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셧다운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마비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주식시장은 얼어붙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쯤에서 미국 정부가 왜 셧다운을 하느냐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길지 그러면서 단기간에 큰 여파 없네 하다가 이게 길어지게 되면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게 되거든요. 나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의 파급력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정부가 지금 문을 닫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이 예산안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방정부의 일시정지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안 합의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뭐 무급휴직이 나온다던가 경제 지표가 발표가 중단이 되면 이 혼조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은 경기의 악재가 자연스럽게 시장 심리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관성대로 메커니즘대로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경기가 나빠지면은 페드가 금리를 빨리 내려줄까 되는 그 무게 비중에 강하게 심리가 쏠리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기대한 초점으로 쏠리게 됐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다. 시장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단기적으로 반응은 셧다운은 경기의 악재일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 반응은 금리 인하 명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이 셧다운은 강력한 위기를 촉발시켰는가? 이게 양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큰 위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무스하게 좀 지나갔다라는 해석이 연이어서 이번에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또 크게 이게 너무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낙관하는 것도 좀 저는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스닥 지수가 계속 신고점, 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인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이러다가 이 낙관이 공포로 바뀔 때는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양날의 검처럼 존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사 속에서는 좀 쉽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낙폭이 클 수 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 셧다운을 좀 어떻게 바라봤는가,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1995년에 이제 5일 동안 셧다운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S&P 지수가 3%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95년부터 96년 21일 만에 마이너스 3% 됐다가 그게 또 바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조세가 이어졌던 반응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2013년에 또한 오바마 케어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 다시 3% 반등이 나와줬었고, 그리고 지금 18년부터 19년까지 국경장벽 갈등 때문에 나왔던 셧다운 이슈 또한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 한 20년 동안의 셧다운이 평균적으로 나왔었는데 S&P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셧다운이 끝난 뒤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나와주면서 랠리가 계속 나왔어요. 그때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랠리 계속 이어졌죠. 랠리 이어지는데 셧다운 하는데 너무 낙관적인 거야. 이게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더 조심하면서 신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는 당연히 지수가 당연히 이제 낙폭이 있다가 이 눌렸던 것만큼 해소가 되면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점이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최고치 부근에 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밸류 부담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단단하게 살아남는 기업 그리고 아직 순환매가 안 왔거나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것들을 조금 집중을 해보면서 조금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에 대한 낙관 기대가 계속 섞여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가 살짝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의 랠리는 계속 랠리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파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큰 충격에 제한적이다. 금리나 기대감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반등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 그렇지만 이게 셧다운이 장기화가 됐을 때도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지금 당장은 뭐든지 좋아 이러는 분위기가
짧게 갈지 굵게 갈지 몰라요. 근데 셧다운이 길게 됐을 때는 이게 슬슬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 계약과 대출 지연이 막 되기 시작을 해. 언제까지 끝날지도 몰라. 그러면서 갑자기 나스닥 지수가 행보하거나 한번 덜컹 하는 순간이 오게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소비 위축이 시작이 되면서 소비재나 항공, 헬스케어까지 약세를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성장률에 대한 하락 지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증시 조정의 압력이 확 나와줄 수 있는 거야. 왜? 고점이만큼 떨궈줄 수 있다라는 게 이것들이 이런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막 이제 매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점일 때 이런 관점까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투자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자 좁혀보도록 하죠. 그럼 어느 기업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엔비디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나스닥이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또한 역사적인 신고가를 냈었죠. 자,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문제 없네. 분위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리스크. 여기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진짜 고점에서 위험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얘 봐라.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민감하다. 오히려 얘야말로 고점에서 금리 인하가 기대가 꺾이거나 수요 가시성이 기대보다 낮으면 얘야말로 큰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게 기회일 수 있다. 이걸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지금 엔비디아를 보면 시총 4조 5천억 원이라는 얘기 나와 있고 리스크가 밸류에이션이 이게 성장률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다.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거나 AI 가시성이 생각보다 낮으면은 크게 낙폭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버블이다, 고점이다, 이걸 엔비디아로 선반영이 돼서 매우 높다라고 한간에선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는요, 결과적으로 뭐냐, 시총이 4조 5천억에 걸맞는 기업이다. 왜? 이게 현금 창출력을 봤을 때는 저는 이 매출과 순이익이 실제로 현금 흐름까지 확인되는 기업, 이게 굉장히 엔비디아의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직 매출이 안 나오는 희망 성장주 이런 거 말고 얘는 닷컴 버블 시기랑 비교할 수 없는 게 그때 시기에는 매출이 없는 기업들이 낙폭이 컸었는데 얘는 매출이 있고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다르고 연일 고점 뭐 시가총액 갱신한다 하라고 하더라도 받침이 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매출이 선반영이 됐다, 밸류에이션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봤을 때 오히려 이 상황은 버블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치솟았지만 결국에 붕괴를 했죠. 근데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는 붕괴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는데 가격이 너무 빨리 와서 올라서 이제 시장에서 과열이라는 해석이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다? 속도를 맞추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좀 요거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달아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올려드렸죠. 지금 엔비디아가 183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 이 구간 돌파할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턱끝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기로에서 제가 장대 항목 한번 뽑아내줘야지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방향을 트는 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라고 했는데 시세를 쫙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셧다운 임박임에도 불구하고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이 구간에서 가진 악재들과 눌림 구간들이 해소가 됐던 게 요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돌파했던 거 여전히 물려 있거나 답답했더라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셧다운 이후에도 시가총액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반등이 약한 모습을 그동안은 보여줬었는데 지금 거래량들이 붙어주면서 그래도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강한 상승 돌파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자 이렇게 오히려 이제 한번
뚫어주고 흔들다가 다시 지지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타점을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엔비디아 타점을 좀 잘 잡아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 이 시나리오대로 이 시장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은 강한 돌파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타점을 찾아서 투자하시면서 수익 구간 만들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까지 같이 살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관심 있는 섹터 저희가 중요한 섹터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국 증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셧다운 이후에 미국 시장 시황 브리핑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100% 무료로 제공하는 리포트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